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 지역 귀성객이 지난해보다 26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을 포함한 전남의 주요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줄줄이 누락돼 지역 현안 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25 때 자신의 친오빠와 헤어졌던 70대 할머니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63년 만에 재회하게 됐습니다. 여수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돼 오늘 25일 새벽 4시부로 시내버스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9시간가량이 걸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지역과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큰 혼잡을 빚으면서 지금 서울 광주는 8시간 50분, 서울 목포는 9시간 5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귀성 차량은 더욱 늘어나 오늘 하루 최대 서울 광주는 9시간, 서울 목포는 10시간 4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어제 26만 대에 이어 오늘 37만 대가 광주와 전남으로 들어오겠다며 하루 종일 고속도로가 붐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정체로 고속버스가 제 시간에 버스를 대지 못하면서 서울 센트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승차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생스러운 귀성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지만 그리운 가족들 생각에 고단함도 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귀성객을 태운 버스가 터미널에 속속 도착합니다. 차가 밀리면서 피곤할 법도 하지만 오랜만에 만날 가족 생각에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귀성객들은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은 선물 꾸러미를 이고 끌면서 집으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혼자 살다가 엄마 보러 오니까 그냥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사람들 선물부터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진짜 명절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재래시장에서도 민족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시장 곳곳에선 막바지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과 상인들의 흥종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추석 대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이른 귀성길에 나서 고향집에 도착한 이들은 피곤함을 잊었습니다. 여느 해보다 날씨도 좋아 섬 기성길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러 와서 너무나 기쁘고 또 빨리 뵙고 싶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온 고향길은 고단하지만 설레는 시간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 추석 연휴 전남 지역을 오가는 귀성객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부터 오는 22일까지 엿새 동안의 여객 수송 예상 인원이 지난해보다 26만 명, 비율로는 6.6%가량이 늘어난 4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날짜별로는 연휴 첫날인 오늘이 78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여객 수송 인원이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호남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줄줄이 누락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국가기관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기본 설계까지 끝났으나 여태 착공도 못한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해남까지 구간을 대폭 줄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비 반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국가기관교통망 7개 축 중에서 남북 제2축에 해당되는 도로로 우리 국토 서남권으로의 교통 접근성 그리고 앞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도로이기 때문에 전남 지역 주요 SOC 사업 대부분이 막바지 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됐습니다. 복지 관련한 지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SOC 투자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여러 가지 현안 예산들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포 순천 간 남해안 고속철도 고속화 사업은 고작 2억 원. 송정 목포 간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흑산도 소형공항도 부처에서 200억 원이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3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내년도 전남 지역 13개 주요 현안 사업으로 건의된 5천억여 원 가운데 현재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것은 겨우 199억여 원. 요구액의 4%에 그친 초라한 성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강주 전남의 SOC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정부 안에서 빠진 예산을 국회 심에서 되살리는 게 녹록치 않은 상황.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부의 예산 배정에서 밀리면서 내년도 전남 지역 현안 사업들의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신안 앞에와 무안 운남 간 국도 77호선이 추석 연휴를 맞아 임시 개통됐습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 앞에 운남 간 국도 77호선은 어제 오후 1시부터 연휴 다음 날인 23일 오후 1시까지 엿새 동안 개통되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신안섬 관문인 송공항까지 바로 이어져 귀성길이 크게 단축됩니다. 6.25 때 큰오빠와 헤어졌던 70대 할머니가 60여 년 만에 다시 큰오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만남을 포기하고 있었던 할머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74살인 김순옥 할머니는 1950년 6.25 전쟁 때 6살 많은 큰오빠와 헤어졌습니다. 나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서 직장 생활을 했던 큰오빠 김권수 씨가 갑자기 터진 전쟁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난리가 나서 한강이 그렇게 잘라져서 거기서 돌아가셨을 거다 생각하고 있었죠. 김할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은 전쟁이 끝난 뒤 큰오빠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지금껏 3차례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이대로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헤어진 지 60년이 훌쩍 넘은 탓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오빠가 가족들을 찾고 있다며 적십자사를 통해 연락이 온 겁니다. 꿈이야 생신에 했지요. 안 그래요? 60년 만에 이제 만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가족들도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족과의 만남이 설레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 소식이 없으니까 내중에서 이제 이북으로 넘어갔다. 광주 전남 지역 신청자 가운데 연락이 닿은 이산 가족은 없었지만 북측 신청자와 연락이 닿아 이달 말 상봉하는 광주 전남 이산 가족은 모두 3명입니다. 63년 만에 만날 북측의 가족 생각에 가장 들뜨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전남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한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다른 시도에서 전남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는 3,7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81명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주 유형별로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한 귀농형이 2,163명으로 전체 절반을 넘었으며 전원생활형과 요양형이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따뜻한 기후와 청정한 자연 환경을 배경 삼아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추석 귀성객을 대상으로 도시민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안겨준 기적의 오케스트라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본따 국내에서도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목포 꿈의 오케스트라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매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구성 요건입니다. 70% 이상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포시 꿈의 오케스트라의 경우 50명 단원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이 기준보다 낮습니다. 가능하면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되 소외계층이 부족할 때는 일반 학생을 모집을 하되 이제 다자녀나 정부에서 출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자녀 가정,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이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집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클래식 악기 연주에 필요한 강사진은 목포 시립교향악단 소속 지휘자와 단원 10여 명. 사업 공모 당시
목포시향이 목포시와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사를 선정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강사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공모해서 강사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립교향악단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지원을 받아 활동 중인 꿈의 오케스트라는 전국의 19곳, 목포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한 목포시는 저소득층 단원 비율을 지키고 강사 공개 채용 원칙을 적용해 본래 취지도 살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윤석 유치원의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은 김 총장과 6급 공무원 한모 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김 총장 등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장 측은 어제 오전 열린 신문에서 이 사건은 국기문란이나 중대 범죄로 보는 것은 작은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며 편견 없이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여수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가 오는 25일 새벽 4시부로 시내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직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어 추석 연휴 동안 노사 협상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여수 시내버스 노조가 추가 근무를 거부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은 계속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노조 측은 오는 25일 새벽 4시부로 모든 여수 시내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가 협상의 기회가 남아있어 추석 연휴 동안의 노사 협의에 따라 총파업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선 더 많은 버스 기사가 필요한데 결국 임금 인상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순천 지역보다 임금이 저희들이 14만 원 정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획기적인 임금 부분이 안이 나와야지만은 충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체 측은 지난 2008년 여수시가 버스 업체를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비수익 노선을 지정을 해갖고 7억석 운전기사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이 약속만 지켜버렸으면 사실 모든 것은 해결이 됩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는 사실상 시행하기 힘들며 버스 업체가 경영 상태 등을 공개해 노조와 시의 공감대를 얻는 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좁히기 힘든 노사의 입장차와 섣부른 합의 이후 애매한 위치에 놓인 여수시.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한 이들의 눈치 싸움 속에 여수 시내버스는 언제 멈출 줄 모르는 불안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백양사 휴게소 등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귀향길인 하행 휴게소에서는 오늘까지, 귀경길인 상행 휴게소에서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액과 배터리, 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사항을 점검하고 각종 오일류 등 소모품에 대한 무상 교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금 지원 신청을 다음 달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농업법인이나 생활협동조합,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 대출기간은 1년이며 사업기간 동안 대출액의 125% 이상을 국내산 농산물을 사들이는 데 써야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백화점은 쉬고 대형마트는 정상 영업합니다. 광주 신세계는 추석 전날인 오늘부터 이틀간 문을 닫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대부분 추석 당일에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할 방침입니다. 광주 시내 재래시장은 공식적인 휴무 없이 추석 연휴에도 영업을 이어갑니다.